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자두 가원에 이렇게 비료, 퇴비를 또 살포해야 되고 조금씩 이제 줘야 되겠죠. 오늘 비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료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지금 날씨가요. 날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올겨울에는 절기별로 추위를 다 하고 있다가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늦게 있어요. 10월 달에 10월 초순에 있더라고요. 근데 추석이 뒤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봄도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요, 날씨가 계속 춥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따뜻해지고 참 이런 날씨가 문제인데요. 내일 모레 또 비가 계속 한 3일 동안 저희 지방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다 오겠지만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면은 나무는 영상 10도 이상만 되면 지하에서 이제 수분을 빨아 올리기 시작해요. 나무는 잠에서, 겨울 월동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 깨어나고 이럴 때 이제 농사를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두 가원에는 여러분들 아마 1차, 1차 약 기계유 정도 살포하셨을 거고, 2차 이제 황종유 살포하시고 이럴 텐데요. 날씨가 어제 그저께까지 춥고 아직 물관이 녹지 않고 약물을 받으려면 물관도 녹아야 되지만 기계 로즐에 있는 얼어있던 것도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약을 살포를 못하고 있고요. 서서히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3월 초에 완전히 해동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또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또 영하 5도, 7도, 8도 또 내려가고, 영상 낮에도, 낮 기온도 영상 4, 5도 이 정도로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내일 정도에 관로를 좀 확인을 하고 물을 좀 물탱크에 저쪽에 이제 받을 수 있나 점검을 좀 해보고요. 약물을 좀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날씨가 또 춥다 그러니까 뭐 많이 춥지는 않아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봄 날씨는 상당히 어떤 그 변덕스러운 이런 날씨에 농사 준비하기가 상당히 조금 시작하기가 까다롭죠. 그러나 할 거는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보면은 기계유와 코프황을 천상 혼용으로 해서 한 번에 살포해야 될 지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지금 안 맞아요. 내일 모레 따뜻한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약을 또 살포를 못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1차, 2차 약 아직 하나도 살포를 못했습니다. 이제 뭐 동계전지, 이 가지, 결과지 다듬기 전지를 시작해서 이제 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한 3월, 15일까지는 저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비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비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비료의 3대 요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NPK, 즉 질소, 인산 가리죠. N 질소, P 인산, K 가리, 칼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질소의 비료의 어떤 3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잎과 줄기를 키워서 광합성 작용을 햇볕으로부터 잘 하게 해서 작물의 성장을 돕는데 유익한 성분이죠, 질소. 그리고 인산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꽃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과실의 단맛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를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칼리는요, 작물의 전반적인 건강과 질병의 저항력을 바로잡아 가지고 탄수화물 대사 작용을 하고 호흡 작용, 광합성 작용, 나무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제 돕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자두나무에는 봄 되면은 언제 비료를 어느 정도 양을 어떤 비료로 뿌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두나무에는 조금 있으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자두꽃이 피죠. 자두꽃이 피면서 잎이 조금 있으면 바로 따라 나옵니다. 꽃이 먼저 피어요. 자두는 핵가류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거는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잎이 따라 나오는데요. 이 잎이 따라 나올 시점에 이때 자두나무에는 비료를 살포하는 게 좋고요. 간격을 본대에서 간격을 좀 두고 한 1m 정도, 나무 크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저희 나무 같은 경우에 한 10년 됐기 때문에 한 1m 이상 두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둘레로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 이 정도 한 10년 된 나무는요, 보통 봄에 주는 거는 많이 안 줘도 됩니다. 한 3주먹 정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밭에 이렇게 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단부 끝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까지 서로 닿여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밭에다 골고루 조금씩 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비료는 비 오기 전날 뿌리는 게 좋은데 요즘 비가 잘 안 오면 간수시설로 물을 스프링클러나 이런 점적 호수 이런 걸 이용해서 간수시설을 이용해서 비료를 주고 물을 꼭 주면 상당히 비료 흡수에 도움을 줄 거 합니다만은 비료는 조금씩 주고 많이 주는 게 안 좋습니다. 조금씩 주되 자주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유목 어린 나무 유목은 비료를 조금씩 주고 조심해서 자주 줘야 되고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비료는 잎 나올 때 자두나무 잎 나올 때 주는 것이 봄비료는 좋고요. 비료를 어떤 비료를 주냐 하면은 10대 10대 10 NPK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질소 인산가리 비율을 10대 10대 10 정도 이렇게 과수용 전용 비료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료는 과다 시비를 좀 전에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비료는 과다 시비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무 주변에 살포하시고 비가 오기 전에 주는 것이 좋고 비가 안 오면은 가원 전체에 간수시설로 물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미 퇴비를 주신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요. 퇴비도 이제 땅이 해동될 때 이럴 때 이제 퇴비를 지금 주면 됩니다. 지금 퇴비를 이제 땅이 해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퇴비도 좀 공급을 해줄 분들은 해주고 저희는 올해 퇴비는 안 줍니다만은 퇴비는 매년마다 퇴비는 이제 유기질입니다. 유기질이고 비료는 무기질인데 퇴비는 해마다 이렇게 나무에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질소가 많게 되면은 나무는 그때부터는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고 과일은 잘 안 되고 크기도 잘 안 크고 잎이나 줄기만 많이 자라 나무 크는 데만 집중적으로 질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주거나 질소기 있는 비료를 많이 주면은 나무만 크지 열매는 별로 안 좋습니다. 결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굶겨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5년생 이상 되면요. 자두나무는 과일을 다는 순간 많이 다는 순간 그때부터는 2년에 3년에 한 번씩 수세를 봐가면서 비료나 퇴비를 주시고 토양 조절을 해줘야 돼요. 토양 시비, 영양분 시비 조절을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과일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요. 결과지는 봄부터 많이 찝어 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찝어 주면은 결과지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가을까지 이렇게 관리를 1년 내내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지를 많이 만들려면 가을에 도장지를 대나무 밭처럼 우죽순 많이 세워 놓으시면 그때부터 영양분은 가지 끝으로 갑니다. 모든 양분은 가지 끝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끝에만 좋은 열매, 좋은 꽃눈이 맺혀요. 그래서 결과지가 안 생긴다는 거죠. 결과지를 만들려면 계속 짧게 이렇게
단가지로 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결가지 보유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 비료는 그러면 언제 주느냐? 과가 방울토마토, 자두가 방울토마토만 해지면 이제 1차 비대기가 와요. 그럴 때 또 조금씩 비료를 복합 비료, 그때도 역시 가수 전용 비료,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료를 조금씩 주시고, 항상 비료나 퇴비는 나무 수세를 보고, 수세가 센 나무는 아예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수세가 세면은 꽃눈이 별로 안 오고 결과지가 별로 안 와요. 과일을 안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종족 번식을 안 하려 그래 얘네들이. 그래서 나무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굶을 듯 맞듯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결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름 비료는 1차 비대기 때 과일이 자두가 방울토마토만 해졌을 때 그때 1차 비료를 주시면 돼요. 그때도 비료는 복합 비료, 가수 전용 복합 비료를 이제 주시면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역시 비가 조금 오기 전날 이렇게 비료를 살포하시는 게 좋고, 항상 토양에는 습기를 잘 조절해줘요. 물을 잘 조절해줘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은 과일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을 관수시설을 잘 해놓고 항상 물을 수시로 주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전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자두 스펀지 현상, 내부 갈변 현상도 이것도 물입니다. 물로, 햇볕이 뜨거울 때는 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워요. 주변에서 다 막 한 달씩 비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간단하게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